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도권 수용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월 연준의장이 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화폐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네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더사의 USDT라든지 바이낸스사의 BUSD도 있겠죠. 그리고 서클사의 USDC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1달러를 유지를 하는데 연준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슬슬 증권이냐 화폐냐라는 부분에 기준을 명시하면서 조금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페드나우 그리고 CBDC의 발전에 대한 페드의 이 마이클 바가 얘기를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몇 년 동안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즉각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죠. 그게 바로 페드나우입니다. 페드나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만든 하나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페드나우다. 이거를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만들었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페드나우는 이제 2023년 올해 7월에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 페드나우가 서비스 출시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볼란테와 페드나우가 동시에 연결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볼란테의 공식 홈페이지에 와도 페드나우 즉시 결제가 바로 나오면서 이제 곧 2023년 7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볼란테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의 결제 서비스 회사예요. 결제 현대화를 선도합니다 나오면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규모의 금융 비즈니스에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현대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의 결제 협력 회사가 페드나우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볼란테의 파트너십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기득권 세력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티, B&I 멜론은행, 뉴욕 멜론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핀뱅크도 보이네요. 이 핀뱅크가 뭐냐면 이 남부 유럽의 섬나라인 이 몰타에서 5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어떤 금권 세력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금권 세력들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란테가 또 굉장히 규모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결제 솔루션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란테에서 솔루션을 보게 되면 바로 ISO 2002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ISO 2002 나오면서 은행 직원이 기업 고객을 60% 더 빠르게 온보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일한 노코드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이 ISO 2002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페드나우와 현재 같이 가고 있고 7월부터 출시가 된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과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연준에서 하나의 금융 시스템을 출시하는데 이게 ISO 2002와 연결이 되고 리플사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그리고 다른 기득권 세력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플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먼저 나오네요. 리플, 싱가포르 통화청서 결제 기간 라이선스를 원칙적인 승인을 취득했다. 굉장히 최근 기사고요. 또 하나 볼까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말합니다.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의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점 제도권에 수용되는 그런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가볼까요? BIS, CBDC 토큰화, 자산 통합 원장 인프라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BDC 그리고 STO 토큰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또한 자산 토큰화는 무조건적으로 1순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더 가볼까요?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기득권 중에 기득권, BIS와 어깨를 나란히 하죠. 암호화폐 금지 실현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금지할 수가 없다. 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제는 증권이냐 화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규정이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소송의 결론이 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제도권 수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금 하나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카드, 이 인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카드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시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 이 피아트로의 변환 기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미루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카카오 그리고 토스, 디지털 뱅킹 역량이 전통은행을 앞질렀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 통해서 모임 통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관점, 하나의 핀테크 회사가 이제는 금융으로도 확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관점 뭘까요? 우리가 금융 통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가면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모든 계좌의 잔고가 다 통합적으로 조회가 되죠. 그렇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 각자의 금융사에서 금융 통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규제가 조금씩 확실화되고 제도권이 수용이 되면 이제 이 돈 원화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재 얼마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현재 얼마 가지고 있고, 리플 현재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조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 법정 화폐로만 카드 결제를 하지만 이제는 뭐다? 이 마스터카드에서 암호화폐 카드가 나와서 이제는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게끔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제도권 수용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전통은행들이 그럼 다 망하냐? 절대 아니죠. 은행들이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웰스파고, 시티은행, 뉴욕 멜론은행 등등이 이미 암호화폐에 이미 투자하고 있고 이미 선구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은행에서 관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세금을 맞겠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리플, 머니그램 CEO가 얘기합니다. 국경 간 결제에 XRP 사용을 논의한다. 굉장히 최근 기사고요. 머니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전에 리플 대신 스텔라 루멘, 스텔라 재단과 손 잡으면서 블록체인 결제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원래는 이 머니그램이 리플과 손을 잡아서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손을 뗐어요. 21년도에. 그리고 스텔라와 손을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리플 망했구나. 리플은 역시 리또 속이구나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이 뱅가드 포럼에서도 역시나 이 머니그램과 리플이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플과 스텔라 루멘, 스텔라 재단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도매용, 소매용 CBDC로 하나의 역할을 분배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 기사 보면 이미 머니그램 CEO는 국경 간 결제에서는 XRP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 미디어에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보면서, 이런 뱅가드 포럼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디어에 어떤 헷갈림을 주더라도 우리는 뿌리가 같음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자료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고 어떤 파트너십, 어떤 금권 세력들, 어떤 기득권, 유대자본이 유입되는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수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요지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언급을 드리면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이 핀테크 고위급 자문 명단에 왜 크리슨 라센 전 리플 CEO가 명시가 돼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 판은 짜여졌고 계속적으로 그 흐름에 맞게 천천히
제도권 수용에 따라 CBDC 구현에 따라 디지털 세상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심장이 되는 XRP의 확장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몇 가지 기사 그리고 리플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권 수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상승해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상승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뭐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기사, 오늘 짚어드린 기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그 중심에는 XRP가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토큰이구나. 우리가 2025년까지는 타임 레버리지를 해볼 가치가 있는 토큰이구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상승장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분이 그래도 여느 때보다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 챙기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